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E 시리즈 그란 쿠페입니다. 지난해 9월에 글로벌 출시를 했고 11월에 LA 오토쇼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죠. BMW는 프리미어라고 할 게 있죠. 월드 프리미어가 하나 있어서 E 시리즈 그란 쿠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M8 그란 쿠페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좀 귀여워 보이는데 M 패키지가 들어가서 얘는 뭐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아니면 이 색깔 자체도 M2에 들어갔던 그 색깔과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얘는 트렁크가 저렇게 열리는군요. 그리고 2열도 꽤 괜찮은 공간을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란 쿠페니까 이런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앉아보면 공간이 좀 다소 협소하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단거리 가거나 그런 건 문제 없겠어요. 예. 아이고, 저쪽으로 들어와서 반대로 나가네. 2열에만 앉았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예상외로 빨리 출시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2014년에 1세대가 출시를 했었고요. 그때는 그란 쿠페 모델은 없었고 이 시리즈 쿠페, 컨버터블,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 그리고 그란 투어러 이렇게 4종이 있었죠. 그때 쿠페와 컨버터블은 뒷바퀴 굴림이었었고 그란 투어러와 액티브 투어러는 앞바퀴 굴림이었었죠. 그러면서 플랫폼도 미니와 공용을 하고 UKL 플랫폼이었는데 얘도 지금 UKL 플랫폼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바퀴 굴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액티브 투어러가 BMW 최초의 앞바퀴 굴림차여서 많이들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유지를 했고 여전히 그리고 이 시리즈 쿠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뒷바퀴 굴림을 고집할 거라는 루머가 돌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 시리즈 그란 쿠페는 말씀드렸다시피 UKL 플랫폼이어서 지금 BMW 미니 그룹 안에서는 X1, X2 그리고 미니에서는 미니 3세대 미니들도 모두 이 앞바퀴 굴림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시리즈 그란 쿠페는 모델명은 이 시리즈지만 1 시리즈와 상당 부분을 공용을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거의 1 시리즈와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시리즈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시리즈 그란 쿠페는 차는 작은데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많아서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경우에도 이런 가운데 그릴, 또 헤드램프, 안개등, 또 번호판 아래에 있는 이런 공기 흡입구까지 꽉 차 보이죠. 근데 이게 어떤 여백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얘는 에어로 셔터 그릴이 적용이 돼서 지금은 닫혀 있고요. 이게 이제 냉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진 열을 빼야 될 때는 열리기도 하고 냉간시는 닫히기도 해서 그렇게 엔진룸의 온도를 조절을 합니다. 얘는 그리고 가로 배치 엔진 들어갔고요. 보닛에도 이렇게 선을 4개를 그어 놨는데 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쭉쭉 뻗는 맛은 떨어져요. BMW에서는 이 시리즈 그란 쿠페를 8 시리즈 그란 쿠페 미니 버전, 미니 8 시리즈 그란 쿠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Z4 같은 느낌이 납니다. 특히 요각도에서 볼 경우에는 저 헤드램프하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마주치는 요 부분이 Z4의 얼굴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이 컬러는 BMW 모토라드의 R90 퓨어 색깔에서 좀 채도를 뺀 그런 색깔이고요. 근데 예쁘네요. 그리고 이 차랑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뭐 차가 들어와도 잘 티가 안 날 것 같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 루프라인도 뒤로 완만하게 넘어가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쿠페스러운 게 드러나고, 하지만 우려스러운 거는 운전석은 저런 창문이 바깥을 내다볼 적에 시원하게 보일 것 같은데 2열은 괜찮을까 싶거든요. 바깥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2열에 앉아보면은 저 루프라인이 좀 눕는 바람에 그래서 시선이 좀 걸립니다. 위시야가 좀 제약이 있고요. 네, 이 시리즈 그란 쿠페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키는 178cm고요. 헤드룸이 확실히 좀 bat아요. 모자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모자를 벗더라도
손바닥 하나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바깥에 내다보는 것도 지금 창문은 지금 다 내려봤거든요. 근데 루프라인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여기 쪽창은 그래도 잘 뚫어놨어요. 그래서 후방 시야에도 도움이 되겠고, 옷걸이도 나름 잘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는 보면은 1열 헤드레스트가 모양이 좋아서 시야는 괜찮아요. 그리고 레그룸은 훌륭합니다. 지금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이상 들어갈 공간이고, 여기도 이런 요령을 부려놔서 플라스틱으로 뒤를 대놨는데 파놨고, 또 발 공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참 밝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발밑 공간을 좀 밝게 해서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하려고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발 밑에 송풍구도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런 에어벤트도 갖추고 있고, C타입 포트도 2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많이 튀어나와서 사람이 성인이 앉기엔 좀 부족하겠습니다. 엉덩이 방석 길이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다리를 대보면 뭐 요 정도만 부족한 편이어서 장거리를 가더라도 체중 분산은 꽤 괜찮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뚫려 있어서 C 세그먼트지만 채광성을 좀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독서등은 LED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를 좀 파놔서 어떻게든 헤드룸을 좀 확보하려고 한 노력이 보이고, 근데 이 등받이가 좀 섰어요. 내려서 보여드리자면 엉덩이는 이렇게 깊이 파놨습니다. 근데 등받이가 좀 서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몸을 못 잡아주진 않지만 장거리를 갈 땐 불편한 건 있겠습니다. 헤드레스트 모양도 좀 다르죠. 이소픽스도 달라졌군요. 이 덮개가. 암레스트는 보시면 좀 낮은 편이고요. 컵홀더는 2개가 잘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등받이는 이렇게 서가지고선 약간 좀 껑충하게 쓰는 건 있습니다만, 아이고, 껑충하게 쓰는 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카시트를 달아봤는데 아이 탄 것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 영상은 2열 카시트에 4세 아이를 태운 거고요. 미취학 아동은 어떻게 태울 수 있겠는데, 좀 더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확실히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원태야, 이 차는 E 시리즈 그란 쿠페야. E 시리즈 차. 그래, E 시리즈 차야. 시리즈 차. 오늘 그리고 시승차는 럭셔리 라인인데, 국내에는 지금 럭셔리 라인과 어드밴티지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M 패키지는 없어요. 그래서 휠도 지금 M 퍼포먼스 휠은 아니고요. 휠 타이어는 지금 브리지스톤 투란자 T0055 타이어가 들어갔네요. 사이즈는 둘드로 45R 17이고요. 앞뒤 사이즈 모두 같습니다. 물론 럼플렛이고요. 이쪽에서 볼 때는 이 빛 방향 때문에 라인이 들어간 게 좀 보이는데, 차가 확실히 길이가 있어서 그게 뭐 쭉쭉 뻗은 느낌은 보닛에 그어진 선과 마찬가지로 잘 들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 볼보 S60 세단, 그러니까 지금 거 말고 이전 세대 S60 세단의 느낌이 좀 납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옆에서 봤을 때 특히 좀 뒤가 좀 짜리몽땅하고 앞이 좀 길게 빠진 게, 그렇다고 또 많이 길게 빠진 것도 아니어서 S60 느낌이 곳곳에서 좀 나네요. 사이즈적으로나 아니면 스타일링적으로나. BMW는 그란 쿠페라는 모델들을 내놓을 때 모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시리즈 그란 쿠페 역시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갔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왠지 잘못 잡았다가 창문 깨져버리면 아주 불안하죠. 그래도 멋이 있으니까, 멋을 위해서라면. 이런 데 보면 고무 패킹을 그래도 잘 둘러놨네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얘도 유지가 돼 있어서 뒷시야를 바라보는 게 약간 다르네요. 호프마이스터 킹크 그 BMW 뒷유리 라인 모습이 좀 다르긴 합니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나아요. 안개등도 보시라고 켜놔봤는데 왼쪽에만 들어오고요.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길쭉하게 납작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아주 스포티하게 트윈 머플러가 양쪽에 뚫려 있고 구경이 꽤 크네요. 쿠페스러운, 좀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달리는 성능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여유로운 쪽에 가깝습니다. 또 여기도 멋스러운 요소가 또 있군요. 이건 뭐 뚫려 있는 요소는 아닌데 그냥 막힌 겁니다. 이거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트렁크 리드도 살짝 이렇게 촉 뻗어 있게 뺐죠. 이것도 멋스러운 요소고. 얘는 그리고 둘둘공디라서 경유인데 얘도 역시 요소수가 EGR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시트인데요. 시트는 그래도 좀 쿠페스럽게 모양새가 버킷 시트 느낌을 연출했죠. 사이드 볼스터도 많이 튀어나왔고 허벅지 받침도 튀어나왔고 그리고 또 전동식으로 모두 조절을 해서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요추 받침 그리고 볼스터까지도 조이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됐죠. 근데 이 가죽은 약간 좀 내구성 강한 그런 가죽이지 고급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내구성에 초점이 맞춰진 가죽처럼 느껴집니다. 허벅지 받침은 수동식으로 연장할 수 있고요. 이쪽에는 그리고 페달은 모두 고무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 오르간식 액셀러레이터가 적용이 됐고요. 확실히 저런 데를 들여다보면은 약간 뭐 철이 그대로 드러난 게 있네요. 오, 저 스티어링 렉이 저렇게 보이는군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뭐 깊이가 손바닥 절반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매트도 보면은 그냥 고무인데 이런 것도 이 상급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위 모델과는. 이게 지금 창문은 다 연 거거든요. 그래서 앞 창문은 다 열리고 2열 창문은 도어의 형태 때문에 여기까지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승차는 틴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틴팅을 한다 그러면 좀 까만 유리가 들어갈 테니까 2열 승객이 뭐 위쪽 시야도 그렇고 아래에도 살짝 걸리겠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서 이거는 실내 채광성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는 요소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인테리어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BMW 느낌이 나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계기판도 풀 디지털 방식이 들어갔고요. 1 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리고 얘는 럭셔리 라인이라서 몇 가지 마음에 드는 편의사양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글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카플레이를 띄워놓은 화면인데 이렇게 위성지도까지 지원을 하죠. 그리고 밑으로 시선을 내려보면 송풍구가 있고요. BMW에서 봤었던 이런 열선 버튼 그리고 공조장치 버튼을 모아놨죠. 열선은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에어컨은 저어 독립식입니다. 저 메뉴 에어컨을 누르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뭐 독립 환풍이라든지 에어컨 조작하는 버튼들이 한 번에 나타납니다. 밑에는 이제 메모리 핫키죠. 8가지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CD 플레이어는 없어요. 여기 이제 오디오 조작 장치가 있는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볼륨, 전원, 모드, 밴드, 트랙 넘기는 버튼.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여긴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거 근데 럭셔리 라인에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핸드폰을 거치를 하는데 이건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두면은 약간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쏟아질 수가 있는데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동이 꺼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USB 포트 그리고 12V C가 잭 그리고 기어 노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터도 왼쪽에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가 있고요. 아이드라이브 조작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오토홀드도 갖췄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인데요. 스티어링 휠은 뭐 열선도 들어가 있고 또 잡아보면은 엄지거리도 잘 돼 있습니다. 림 직경도 적당하고 그리고 차 크기에 맞게 뭐 적당히 직경이라든지 림 굵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가죽은 벤츠 A클래스만큼은 아니지만 얘는 가죽이니까 걔는 우레탄이었잖아요. 벤츠 A클래스보다는 훨씬 좋은데 그래도 좀 잡아보면 약간 좀 아쉬운 가죽입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공간이 있고 C타입 포트가 하나 있고요. 끝입니다. 조수석도 보면은 여기 글러브 박스 밑인데 글러브 박스 쪽을 상당히 많이 깎아놨잖아요. 어떻게든 레그룸을 좀 확보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은 지금 뭐 PT병 담기나 뭐 물건 담기는 괜찮고요.
저 암레스트하고 공간 사이가 간격이 많이 넓진 않아서 물건을 넣을 땐 꼭 걸리더라고요. 시트는 메모리를 2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2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럭셔리 라인은 지금 여기 대시보드도 그렇고 여기 트림이 들어갔잖아요. 독특한 트림이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색깔 중에 고를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지하주차장에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운전석 도어도 그렇고 2열 도어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커도 보면은 약간 셀토스스러운 그런 스피커 문이긴 한데, 네, 스피커도 좀 젊은 차니까 젊은 느낌을 냈네요. 네, 운전자 뷰인데요. 보면은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 이동 폭이 적어서 좋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계기판 쪽은 이 처마, 이 빛가림을 위한 요 처마 같은 구조가 이게 바로 옆에서 찍은 건데 꽤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손바닥을 다 덮을 만큼 튀어나왔는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그게 없어요. 근데 난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뭐 좋은 패널을 쓴 게 아닌가. BMW가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빛 반사가 적은 패널을 쓰고 터치도 되는데 터치하더라도 손가락 지문이 많이 묻지 않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이고요. 이게 8.8인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거는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이렇게 살짝씩 달라지죠. 에코프로에선 파란 바탕. 새로운 BMW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는 지도도 보여주죠.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연비라든지 뭐 트릭 컴퓨터, 또 토크와 출력, 그리고 횡지, G포스까지 보여주죠. 이건 근데 공통돼서 이렇게 선미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기어노브 주변에 이 하이그로시 통판을 썼군요. 센터 디스플레이 메뉴를 얼른 살펴보자면 카에 들어가 보면 주행 정보는 뭐 트릭 컴퓨터고,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터빈 압력이랑 최대 토크 출력, 그리고 엔진오일 온도가 표시가 되죠. 주행 데이터는 뭐 그대로 주행 스타일 분석, 에너지 이동, 이건 이제 주행간에 보여지는 거고요. 차량 상태는 이렇게 봤던 설정, 주행 모드,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가면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스펜션 연동해서 단단해지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스티어링 무게감, 그리고 엔진 변속기에서 스로틀 리스판스, 그리고 시프트 타이밍만 조절을 합니다. 엔진 변속기, 스티어링 모드, 스포츠 컴포트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첨단 운전자 기능이 거의 없어요. 측면 비상 브레이크 간섭, 주차 보조, 주차 공간 있을 때 음영, PDC 음영, 자동 활성화. 얘는 크루즈 컨트롤도 그냥 CC예요. 보시면 여기 요거 누르고 세트하면 활성화, 이걸로 속도 올리고 내리고, 이건 스피드 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쉬운 부분이죠. 디스플레이는 이건 뭐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건 주행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조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냉난방 컴포트 기능이 차량 설정 안에도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메뉴 에어컨 버튼을 아예 바깥으로 빼놔서 좋습니다. 이건 이 정도입니다. 여기도 마이드라이브 들어갔고, 스크린 미러링 이거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말씀드렸지만 무선 카플레이 지원이 됩니다. 케어링 카는 이렇게 색깔 4가지가 달라지네요. 시트, 릴렉스, 바이탈라이즈, 이런 음악이 나오네요. 이거 처음 보네요. 그럼 온도도, 바람도 막 차가 스스로 조절을 막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이탈라이즈, 릴렉스가 있어서 지금 바람도 제멋대로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하고요. 릴렉스 해볼게요. 노래가 달라졌죠? 그리고 바람도, 온도도 달라졌습니다. 23도, 20도. 약간 따뜻해진 거고, 바이탈라이즈는 좀 차가운 온도로. 처음 보는 기능입니다. 네, 이 시리즈 그랑 쿠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M 패키지는 아니어서 럭셔리라서 키에 뭐 M 칼라가 들어가진 않았죠. 그리고 이지 트렁크도 들어가서 킥하면 열립니다. 전동식은 아니에요. 닫히는 건 안 됩니다. 보면은 여기 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놨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턱은 있습니다만 짐을 싣기에는 참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을 실었을 경우에도 튀어나오지 않게끔 걸려서 좋을 것 같고, 바닥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3단으로 접히는 덮개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스트랩 묶을 수 있는 고리도 양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긴 없군요.
하지만 이제 이 위가 완전히 스포츠백처럼 이 리어 글라스 전체가 열리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얘는 세단 형태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짐을 깊이까지,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깊진 않아서 뭐 짐을 안에까지 싣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저런 덮개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도 있습니다. 한번 접어 볼게요. 당기면 한 번에 접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왼쪽 시트를 밀어서 접은 건데요. 지금 오른쪽은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접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2V C가잭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비상탈출 레버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도 고리도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그대로 철은 드러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LED로 트렁크 램프도 이렇게 해놨네요. BMW 2 시리즈 그랑 쿠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확실히 좀 디젤 엔진 차답게 그렇게 깨어나는 소리가 나죠. 운전대에서는 살짝 전해지는 진동은 있고요. 페달에선 괜찮고요. 시트도 괜찮습니다. 창문은 전부 다 닫았는데 그래도 약간 들어오는 건 있네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는 후진 보조 장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근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출발하시고 주변 상황에 그럼 이제 제가 왔던 거 그대로 지금 돌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빨라. 엄청 빠르네요. 자주 쓸 일은 없겠습니다. 이 시리즈 그랑 쿠페는 190마력 최고 출력 내는 디젤 엔진이죠. 그리고 맞물림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고, 이게 전엔 아이신 8단이었는데 이제 ZF 8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플랫폼은 UKL,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입니다. 지금 그리고 휠 타이어는 225/17 투란자 T005. 어떤 뭐 굴림 방식의 차이를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느끼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인치 휠 타이어를 꼈는데 굳이 뭐 18인치 안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시프트 패들이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여기를 당기는데, 여기를 자꾸 매만지게 되는데, 시프트 패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뭐 럭셔리 라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M 패키지만큼 스포티한 세팅은 안 한 거겠죠. 이 다음에 보여드릴 1 시리즈 해치백은 M 패키지가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 이런 시프트 패들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얘는 그리고 브레이크가 담력이 좀 늦게 올라옵니다. 근데 예상보다도 많이 늦게 올라와서 브레이크의 유격도 유격이지만 밟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제동력이 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손에 익으면 적응하긴 하겠는데, 최근에 만났던 BMW 차 중에서는 가장 브레이크는 담력이 늦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유격이 약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바퀴 굴림 방식이니까 앞이 무거운데 그래도 어떤 노면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잘 전해줍니다. 그 BMW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회두성,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착착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느낌은 잘 연출을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행간에는 이런 노면 소음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거슬리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쿠페니까, 확실히 쿠페는 좀 고급스러운 차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변종으로 쿠페라는 이름을 쓰면서 문짝도 4개를 달고, 그럼에도 주행 질감은 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거주성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죠. 이 차 급이 근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드라이브 모드는 바로 처음엔 그냥 컴포트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이 늘어나고 바깥쪽이 눌리잖아요. 그런 느낌은 스트로크가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짧은 것도 아니고 약간 단단한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편안한 주행을, 쾌적한 주행을 방해할 만큼 단단한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도 재밌게 탈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지금 완만한 고저차가 없을 때 돌아나가는 느낌은 좋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이 확실히 무거운데도 무게가 뒤가 가벼워지는 거는 지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아직. 예, 이럴 때는 범피가 있을 때는 살짝 투둥하는데 그것도 댐퍼가 잘 잡네요. 여기서 이제 오르막에서는 보는 만큼 네, 잘 돕니다. 그리고 눌렸을 적의 느낌이 좋네요. 지금 제가 가속을 풀 스로틀로 가진 못하는데 그래도 웬만큼은 다 돌고, 특히나 이렇게 짱짱해졌을 때 느낌이 지금은 한번 볼게요. 라인이 크게 부풀질 않네요. 근데 얘가 토크가 40이 넘잖아요. 지금 40kg 포스미터가 넘는데,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터보레그가 발생하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적에는 처음에는 살짝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 뽕 이렇게 터져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차의 움직임이 살짝 좀 토크 스티어 같은 게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런 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런 건 여기가 크죠? 네. 기대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지금 되게 의외로 잘 버티고 재밌네요. 좀 전에 말씀드리려던 걸 잊자면은, 터보레그 있다가 이제 최대 토크 빵 나오는 그 순간의 움직임이 살짝 뭐 운전에 방해될 만큼 거칠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물론 한계는 좀 빨리 오긴 합니다. 이제 내리막길인데 다운힐에서는 차의 무게가 꽤 느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차는 물론 가벼운 공차 중량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무게 중심 자체가 앞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아까 인테리어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손에 잘 붙는 가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히 그 엠팩 핸들과도 다르고 가죽이 좀 건조해요. 거리는 좋은데 림 직경도 좋고 이 굵기도 좋고 한데, 네,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담력이 늦게 올라오는 것과 맞물려서 차의 무게가 앞으로 쏙 쏠리면서 확 죽는 느낌이 잘 살아나는데, 그래도 불안하지 않네. 지금까지 아까 어필 그리고 이제 다운힐 하면서 느낌이 일관된 건 있네요. 어느 순간 획 돌아버릴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고 이 직결감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차를 조종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대로 잘 바라보는, 그리고 또 이렇게 선회를 하다가도 뒤가 가벼워지면서 뒤가 좀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는 오버스티어 성격을 보인다거나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충실하게 전달을 해줘서 어느 정도 나갔구나, 어느 정도 미끄러졌구나 라는 거를 감지하기가 쉽습니다. 의외네요. 앞이 무거운 거는 느껴지는데 그게 어떤 운전을 해치는, 운전의 그런 일관된 모습을 해치는 수준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런 걸러지는 느낌도 좋군요. 브레이크는 일상생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담력이 늦게 올라오는 게 계속 느껴질 텐데, 지금 이제 좀 제가 예상을 하고서는 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브레이크가 방향 전환, 뭐 모터사이클만큼은 아니지만 제동하면서 어느 정도 제동을 풀었다가 풀면서 가속하고 이러는 거를 가늠하기는 잘 돼 있네요. 그걸 조정하기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속을 예상하고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차가 이제 다시 앞이 살아나면서 다시 가속을 하는
이런 연속된 움직임을 할 때 이때에는 지금 이 시리즈 그란 쿠페 브레이크 세팅이 가늠하기가 예상하기가 편합니다. 이제 한번 스포츠로 둬보면 이 시리즈 그란 쿠페가 편한데 편하면서도 이런 꼬불안길에서 달리는 때는 또 재미가 있네요. 이런 턱 넘는 느낌 좋네요. 쿵 떨어지는 느낌이 2열을 한번 앉아봐야 알겠는데 2열에서 느낌이 제 집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스포츠로 두니까 좀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확실히 풀악셀 치면 토크 스티어는 발생합니다. 지금 이게 노면에서 순간적으로 접지를 잃으면서 발생하는 것과 좀 겹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맨홀 뚜껑 지나갈 때 좋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컴포트 모드에서도 스티어링 휠에 무게가 좀 있어서 그리고 서스펜션도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탄탄해서 컴포트로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여기도 헤어핀인데 여기서 아마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뒀을 때는 모래가 있군요. 탈출할 적에 에이펙스로 찍고 갈 때 찍고 나서 살짝 셉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럴 때는 확실히 빵 터지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였어요. 가속을 계속 갖고 가다가 제가 푼 게 아닌데 그래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이 쏙 나오면서 그렇게 터보 엔진의 특성이 디젤 터보 엔진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뭐 맨홀 뚜껑 때문이긴 했는데 근데 이 핸들링 재밌네요. 좋네요. 전반적으로 이 그란 쿠페 핸들링은 운전 재밌게 하는 작은 차체와 어울려서 해치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은 살짝 밀린답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굉장히 커서 예, 참 예상하기 쉽고 운전하기 쉬운 차인데 재미가 느껴지게 세팅을 해놨네요. 여기를 보통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길인데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앞에 쏠린 무게가 일관되게 증가하고 감소하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상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차입니다. BMW E 시리즈 그란 쿠페 럭셔리 라인 시승을 했는데요. 기대를 안 하고 탔는데 의외로 재밌는 차라는 걸 알게 돼서 참 놀랐고요. 4,880만 원이라는 가격이 걸리는데 그 가격이면은 뭐 국산으로 눈을 돌리면은 중형차까지도 살 수가 있는 돈이고 준대형까지도 살 수가 있죠. 그랜저도 그 값이면 사니까. 요 세그먼트가 딱 그런 것 같아요. C 세그먼트에 들어가긴 하는데 가격은 C 세그먼트에서도 좀 중상, 근데 또 차 사이즈는 전형적인 C 세그먼트보다는 좀 뭔가 빠지는 쿠페스러운 멋을 부리는 바람에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많이 자유로워야 선택할 수 있는 차입니다. 정확하게 시장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CLA 하고 딱 부딪힐 차인데 CLA는 더 비싸죠. 그래서 좀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한 분이라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이때 뭐 어린아이거나 뭐 원태를 태워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렇겠네요. 주로 혼자 타고 다니거나 뭐 옆에 두 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가끔 뒷자리에 누굴 태울 일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시리즈 그랑 쿠페는 스타일링적으로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못생겼어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긴 했어요. 그럼에도 이 스타일링을 좋아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논외로 치고, 공간적인 부분은 이 스타일링에서 바랄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또 이 2열 공간도 어떻게든 요령을 부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방법을 써가지고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분명히 받은 건 있어요. 어떤 확실한 5인승은 안 돼요. 운전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은 그 부분은 재미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핸들링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런 명확한 핸들링을 갖고 있고요. 또 하체 느낌도 좋아요. 지금 17인치 신고서는 불편한 게, 불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 산길 달릴 적에도 차가 그렇게 거친 인상을 보여주는 건 없어서 상당히 흡족했어요. 네, 이상으로 BMW 2 시리즈 그랑 쿠페 럭셔리 라인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바로 1 시리즈 해치백 M 패키지도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